안녕하세요. 생명존중, 생명사랑, 생명지킴이 유미테라피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자석건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체질과는 별 관련이 없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인 뇌와 심장, 장이라든지 이런 관련 증상을 보이는 장기 자체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소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량작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생명 유지를 하죠. 그런데 이 기량작용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전혀 다른 양상의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율신경 균형 검사를 해보면요. 맨 앞의 경우가 HF와 LF의 수치가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항진이 되면 분포가 넓게 되어 있거나 아주 협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부교감신경 항진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기가 쉬운데요.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장기와 조직의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파킨슨, 루푸스, 암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결국 두 신경 시스템 불균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이 나타나고 손발 저림도 올 수 있습니다. 장은 지나치게 수축하여서 과민성 대장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피가 잘 안 돌아서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체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저체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전신적인 통증이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면서 천식도 오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에 기침을 많이 하는 천식,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천식을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속이 메스껍고 피부가 창백해지다가 사지가 뻣뻣해지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귀가 먹먹하다가 쓰러지는 이런 미주신경 실신, 이런 증상도 부교감신경 항진으로 나타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공황장애가 나타나죠. 그런데 반면에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울증이 오는데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정신과 약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오기 때문이죠. 자살까지 유발하게 되는 우울증, 결국 자율신경 기량작용을 회복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신경 전달의 빠른 회복을 가져오는 자석건강법은 우울증과 같은 뇌신경 질환에 아주 유용합니다. 노인 자살의 주요한 원인도 우울증이죠. 자석건강법이 노인 복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한약이나 양약의 경우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항진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치료법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잘못 적용하게 되면 큰 위험을 가져오게 되죠. 대부분의 약제는
통증 억제, 또한 신경마비를 시키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무서운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증도 유발하고 열도 발생시키면서 스스로 나의 문제를 복구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런 작용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염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제제, 해열제와 같은 약물인데요. 자꾸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기량작용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더 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과도한 항진, 이것을 가져오는 원인이 신체의 불균형이죠. 유미테라피에서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항진 경우에 다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율신경 기량작용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두 신경의 기량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 전달에 장애를 가져오죠. 이것을 정상 작동하게 만들면 모든 증상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뇌 컨트롤이 없이 스스로 작동한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자율신경인데요. 실제로는 자율신경도 뇌 시상하부와 중추신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자율신경 작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천사봉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 다발이 중점으로 모여있는 가슴의 명치, 엉덩이의 청골 부분, 척추 라인, 그리고 목과 쇄골 사이의 어깨죠. 상완신경총, 이곳을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첫 번째, 엉덩이 부위의 청골 부위에는 부교감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엉치뼈 분절에서 시작돼서 엉덩이 청골 부위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는 주로 앉아서 근무하고 공부하다 보면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죠. 이곳을 천사봉으로 문지르세요. 피부색이 변했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부위, 의자와 닿는 부위 등을 중점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 뇌와 척수입니다. 척추 라인은 중추신경이죠. 특히 경추 1, 2번,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는데요. 꼬리뼈에서 경추 1번까지 쭉 연결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만약에 척추 측만이 있다 하면은 그 부위 더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세 번째, 명치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분만 나빠도 소화가 안 되죠.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명치 부분에 교감신경인 복강신경절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간과 위, 비장, 췌장, 신장 같은 각 장기의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을 쓰면 내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천사봉으로 명치 부위를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네 번째, 쇄골 부위와 어깨 부위입니다. 이곳은 교감신경 항진편에서도 보셨겠지만요. 교감신경인 상완신경총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교감신경의 눌림은 항진뿐 아니라 교감신경 전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면 거꾸로 교감신경 전달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쇄골 부위에 틀어짐이 있다면 더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다섯 번째,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귀 부분에서 나온 미주신경, 목의 흉쇄 유도근을 따라서 각각의 장기로 안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주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귀 주변, 턱관절,
흉쇄 유돌근 이쪽에 통증이 있다면 더 열심히 문질러 주십시오. 6번째, 심장 부위인데요. 심장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약화되죠.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런 분은 기력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강하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약하게 관리를 시작하세요.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진 라운드 숄더, 이런 경우는 더 열심히 옆구리에서 어깨까지 쭉쭉 올리면서 심장 부분에 가해지는 압박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심장 관리는 가슴 중앙에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양 방향으로 문질러 주십시오. 그러면 답답한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부교감 신경 항진, 이런 것을 천사봉 하나로 내 스스로 고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천사봉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 몸의 작동 스위치인 생체 자기장의 흐름, 이것을 개선시켜주면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실천하세요. 유미 테라피는 내 몸을 움직이는 근원 에너지인 근막에 곧바로 작용합니다. 천사봉으로 일으키는 자기 폭풍이 생체 자기 순환 장애를 즉각적으로 없애줍니다. 실천하시는 만큼, 노력하시는 만큼 빠르게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자석건강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